반갑습니다. 와니의 자충우돌 자격증입니다. 제 채널은 자격증 취득하는 내용을 가지고 만드는 채널이고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고요. 제가 있는 직장에 어느 정도 경력을 갖고 있고 제 역할 또는 제 능력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인정받고 있는 위치란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기사 자격증 스타트를 2017년도쯤에 했네요. 산업안전기사로 했고요. 아마도 2017년 저희 회사 협력 업체에서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좀 큰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회사 자체 내에서 안전 마인 고치라든가 안전 강화하는 분위기가 역력했고, 그에 따라서 교육도 많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봐도 좀 심할 정도로 안전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투입되는 인원들,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지인분들과 술 한잔 먹다가 우리 산업안전기사 한번 따보자 라는 다른 분이 말씀을 하셨고, 그냥 술김에 그래 시험 봐봅시다, 뭐 어차피 실기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이론만 하고 떨어지는 사람이 술 쏘기, 이런 방식으로 저도 그냥 얼떨결에 좌충우돌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원서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2017년 5월 달에 이론 필기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최종 실기까지 합격을 하는데 보시는 것 같이 거의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기사 하면서 연동해서 건설안전기사도 했었는데, 이제 요거는 10월 달에 필기 합격을 하고 12월 달에 바로 땄네요. 그리고 또 연계를 하면서 인간공학 기사를 같이 봤고요. 그리고 얘는 필기시험은 19년도에 합격을 하고 최종 합격은 21년, 거의 2년 가까이 걸렸네요. 얘도. 그러고 나서 지게차 운전과 굴착기 운전 기능사는 작년 말에 어떻게 또 계기가 돼서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산업위생관리기사랑 소방설비 기사 전기 기출 필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다 느끼시겠지만 자격증 공부, 즉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영상 만드는 거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돌잔치 영상을 제가 직접 만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고민하다 생각을 한 게 거의 이제 2019년 초에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산업안전기사 실기시험을 봐야 되는데 서술형으로 답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낯설은 거예요. 저한테 외워지지도 않고 또 완전하게 외워서 그 서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외울까 생각을 하다가 영상을 편집을 하게 된 거죠. 근무 시간에 뭐 프린트물이나 아니면 어떤 교재나 이런 걸 가지고 펴놓고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 업무를 보고 어떤 짜투리 시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또는 점심 시간, 또 이제 화장실 가서 큰일을 볼 때, 그리고 좀 여유 있는 업무를 볼 때, 이럴 때 들으면서 하면 좋겠다,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폰에 저장을 해서 막 보고 이랬는데, 이게 좀 파일을 만들고 폰으로 파일 옮기고 이러는데 그냥 저는 조금 뭔가 이건 너무 좀 번거롭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유튜브에 파일을 올려놓고 나 혼자 보는 그런 개념으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영상 만든 거를 여기 지금 보시면 2019년
5월달 쯤부터 이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게 됐네요. 그리고 나서 자 이거는 그냥 거의 저 혼자만 보는 거죠.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폰에서 이제 영상을 보고 이어폰을 꽂고 혼자 이제 공부하는 개념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게 좀 저한테는 효과가 좋았어요. 그런데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구독자가 늘어나고 이러는데 그 구독자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카운팅 되면서 올라가는 그 자체에 또 재미도 있고 기대도 되고 오늘은 몇 명의 구독자가 더 플러스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것도 이제 생기게 되더라고요. 만 4년 만에 3,000명이 넘는 구독자가 생기는 채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 영상을 보면서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칭찬, 감사 이런 댓글을 보면서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고 이렇게 유튜버들이 말하는지 그 의미를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넋두리 개념으로 기존에 좀 올린 영상도 있긴 한데 목표는 10기사라고 해서 저는 아무리 못해도 1년에 2개씩 해서 5년이면 10기사를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10개 기사 자격증을 따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장인들 분들은 진짜 회사 업무하고 나서 내 개인적인 시간을 이용을 해서 내 개인적인 시간을 만들어서 어떤 자격증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저는 자녀들이 초등학생이라서 또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어울리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 제 생각대로 실제 계획에 맞춰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틈틈이 시간 나는 부분에 그 자료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의 자격증 취득의 목적은 맨박사죠. 맨박사. 제가 만들어낸 말이긴 하지만 맨박사, 맨땅에 박치기 하는 사람, 교재나 이런 거를 사서 학원을 다니거나 이러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제가 알고 있는 접해왔던 상식들을 활용을 해서 자격증을 따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나 인터넷 등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 올해는 소방 설비 기사 전기 분야를 이제 취득을 하려고 하고, 이론 붙었다가 2년 지나서 이론 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 소방 설비 기사 기계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이론은 작년에 이론 합격한 것 같아요.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제 실기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정밀측정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론은 바로 합격을 하는데 실기 연습할 데가 없어가지고 영상을 좀 찾아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실기시험을 보러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는 정밀측정 산업기사도 좀 도전해 볼까 생각 중이고요. 일반 기계기사는 솔직히 좀 하기가 싫어요.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에서 좀 제가 난해했던 게 계산식이 너무 많고 외워야 될 공식이 너무 많고 그 공식을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응용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간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조금
수학적인 부분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2급은 제가 갖고 있는데, 그냥 아이들한테 PC의 개념 이제 알려주고 뭐 요런 개념으로 영상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이거는 반드시 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제적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오토캐드 그리고 솔리드웍스를 이용을 해서 뭐 설계도 하고 분석도 하고 어떤 원인 분석, 개선, 업체 컨택 하면서 시뮬레이션 분석까지 하면서 뭐 응력, 하중, 비틀림, 기류 이런 것들을 다 다룰 수 있는데, 그 업무를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공식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라든가 일반 기계기사 실기가 이제 모델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요런 것들은 나중에라도 취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2023년 소방설비 기사 전기 분야부터 좀 영상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 영상만 보더라도 필기를 비롯해서 실기를 볼 때까지 충분히 제 영상만 보더라도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당연히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최하한의 수준에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 첫 스타트가 소방설비 전기 부분이고요. 자료를 체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고요. 자격증을 약간 미래적으로 대비하거나 아니면 급하게 자격증을 따거나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그냥 어떤 내 자격 갖추거나 어떤 나만의 도전, 이런 부분에서는 제 영상만 봐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체계적인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저도 직장생활을 하고 생각해 보는데, 어떤 자격증이라는 것은 그 분야의 기초 지식과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지, 어떤 뭐 기사 자격증이 있다거나 어떤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거나 현장에 투입돼서 바로 활용되어지진 않는다라고 봅니다. 어떤 직무가 주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과 매칭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회사에 맞게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수월한 부분이 있죠. 왜?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걸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감이 있기 때문에 뭐 검색이나 어떤 툴, 어떤 문서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활용이 많이 되어지지만, 그 자격증이 있다고 그 업무를 100% 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격증, 아니면 그쪽 분야에 대한 어떤 지식 쌓기,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따려고 하는 자격증의 어떤 목적과 딱 맞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소방설비 기사 전기 분야의 필기는 한 2, 3년 전에 이제 모아둔 자료긴 하지만 뭐 인터넷 자료들 모으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출문제죠. 기출문제들 연도별로 다 모아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고,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만들고 그 안에 뭐 소방원론, 소방전기 일반, 소방관계법규, 그 다음에 소방전기 단원별로 나눠서 취합을 하고, 또 같은 내용끼리, 같은 내용의 문맥끼리 그룹핑을 합니다. 그룹핑을 한 거를 또 같은 내용끼리 묶어서 이렇게 문제를 이해하게 되는 거고, 좀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법규를 찾아서 보조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자, 요 내용은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화재 안전 성능 기준 NFPC 201이라는 법령의 제 4조 5항 발신기 설치 기준에 있는 거죠. 또 다른 파일 하나 보시면, 자, 필기에 목차가 이렇게 4가지가 형성이 되죠. 4가지 형성되고, 요 부분들, 단원들의 내용들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를 이 단원별로 좀 분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어떤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체크를 해서 링크 파일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소방기본법을 보고 싶으면 클릭을 하면 실제적인 법령인 소방기본법이 나오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문제와 매칭시켜 보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요. 이런 개념으로 뭐 전기에 있어서는, 자,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찾은 게 38개네요. 38개의 법령이 있는데, 여기에 전기에 해당되는 거는 요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다 어디에 포함되나, 1단원, 2단원, 3단원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 문제를 모아놨기 때문에 문제를 읽다가 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면은 아까 그 단독 경보기 감지기라고 대한 부분, 이렇게 법령에 찾아 들어가서 보면 뭐 정의가 어떻고 신호 처리 어떻게 해야 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기준은 4항이나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법령이라는 거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버전업이 되거나 변경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2022년 12월 1일 날 시행되는 게 최신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요 시행 버전까지 맞춰서 문제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뭐 4조 5항 발신기 설치 기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 요거는 안전 성능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화재 안전 기술 기준입니다. 기술 기준.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렇게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랑 전기를 다 볼 예정이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안전 성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것들이 전기 분야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인 거고, 여기 지금 기계 부분들 요렇게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요런 것들은 기계 분야에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술 기준도 마찬가지겠죠. 기술 기준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계 분야에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성능 평가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전기는 요 정도 부분, 그 다음에 기계는 요 정도 부분 나오고요.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소방 관련 법규에는 여기 관련법 이런 애들 중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찾아서 법령의 원본을 보면서 문제와 매칭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이제 연계되는 어떤 용어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혹시 제가 이해가 안 가거나 이러면 좀 이미지 같은 것들을 좀 구해서 이미지랑 명칭이랑 어떤 용도를 같이 외우면 쉽게 외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 자료 찾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 파일들로 만들어 놓고 이 자료를 토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검사 기술 기준, 뭐 성능 기준, 축약 기준,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원본 다 체크하면서 보고 있고요. 이제 그 법령에 대한 좀 이해 편하기 위해서 표를 이렇게 직접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도 이렇게 만들고 있고, 쭉 가면 계속 있죠.
이렇게 표 같은 걸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기호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표준 기호들 뭐 이런 것도 이제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들 캡처해서 제가 이제 외워야 되는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3,000명의 구독자가 넘은 채널입니다. 3,000명이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되게 적은 숫자입니다. 그건 맞는데, 특정 분야, 특정 연령대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저는 3,000명이면 참 많은 구독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완이의 자충우돌 자격증 청자 연령을 보면 지금 만 25세에서 34세가 19.6%,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건 45세에서 54세, 그리고 제가 저를 좀 놀라게 했던 55세 이상 분들도 이렇게 많아요. 어차피 기사 자격증이라는 것은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기사 자격증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분야의 경력이 4년 이상이 돼야지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또는 그 관련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그 이상인 분들, 그러면 이제 취업 준비하는 요 세대들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25세에서 34세 요런 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제 채널에 접속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5세에서 44세가 되면 어떻게 보면 요 나이대가 회사에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일 거고, 아마 이 기간 동안에 뭐 아이들 키우거나 또는 업무에 집중하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낮은 것 같고, 이제 만 45세, 그러니까 50세 전후로 미래를 준비하거나 내가 이제 가져왔던 내 분야 부분에서 제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내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잖아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미래를 준비하거나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어떤 자격이나 여건을 좀 갖추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한 아니면 자기 지식을 검증하기 위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 같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요 부분은 생각을 못했어요. 55세, 그러니까 60세 전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취업 세대들보다 더 많은 구독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살짝 놀랬죠. 이제는 뭐 기본 80세 이상이 맞겠구나.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직장에서 이제 정년 퇴직하거나 이제 어떻게 밀려서 회사를 나가시는 그런 연령대, 나가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사시는 집중적인 나이죠. 그런데 이럴 때 다시 또 기사 자격증을 도전을 하신다는 게 멋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 45세에서 뭐 64세 이 분포도가 50%를 넘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포함되는 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도 솔직히 문제를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두 시간이면 올로 날아가요. 그 지식이. 하루 이틀 지나면 거의 내가 이런 걸 봤었나? 이런 느낌적인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제 세대가 아마 PC에 이제 처음 근접해지는 세대라고 하면 지금 이제 60세 전후 분들은 PC랑 많이 가깝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제가 영상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투자하고 하려를 해서 만든 이런 자료들을 100% 공개는 못하더라도 문제 정도 파일로서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면서
영상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보시면서 답 체크하시면서 나중에 영상도 활용하시고 문제도 활용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문제만 있는 설명되어 있는 파일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문제 있는 파일들 요거는 제가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조금 고려해 주실 부분이 뭐냐면 100% 오픈은 아닙니다. 즉 제 영상을 보시고 나 이거 공부 좀 해야지 그러면 최소한의 도전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건 뭐 딴 거 아니고 저한테 요청 메일을 보내주시면 어떤 영상 또는 어떤 종목의 자격증을 공부하려고 하니 그거에 대한 뭐 문제 파일을 보내주세요 라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최소한 그 정도 메일을 보내주는 정도의 노력이신 분들은 뭔가라도 진짜 도전을 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제가 느끼고 그분들에게는 100% 공개를 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지게차, 굴착기 요 이론 문제는 제가 메일로 요청하시는 분들 무조건 100% 공유해 드리고 있거든요. 공부하기 쉽지 않은 조건으로 도전을 해서 미래를 기약하거나 어떤 자기만의 도전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움은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로써 넋두리는 마치고 저도 이제 다시 소방설비 기사 전기 분야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